전국 곳곳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털 진드기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털 진드기를 매개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도 최근 3주 새 무려 5배나 급증했는데요. 쯔쯔가무시증 예방법은 무엇인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실내 곳곳에서는 이제 빈대 때문에 비상인데 실외에서는 털 진드기 때문에 비상이거든요. 특히 털 진드기 밀도 지수가 최근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건 쯔쯔가무시증은 매년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예. 가을철에 유행하게 되고요. 네. 이 쯔쯔가무시증의 원인인 털 진드기는 원래 들쥐에 기생하는 진드기인데 이것이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라는 세균에 감염되었고 이것이 사람을 물게 되면 감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 진드기는 사실은 이 야외의 모든 풀숲이라든지 농경지, 텃밭, 여러 주거지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리게 되면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아마 개체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9, 11월 사이에 개체수가 증가가 되고 특히 11월에는 연간 발생 환자의 50% 이상이 11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11월에 이것이 유행하는 것으로 아마 수치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급증을 했고 야외에서 주로 발견이 되지만 요즘 주거지에서도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털 진드기 수 증가로 인해서 쯔쯔가무시증 환자도 급증을 했습니다. 3주 새 5.4배 늘었는데 이거 어떤 질병입니까? 예, 이 질병은 지금 42주 차에서 44주 차 사이에 이 개체수, 즉 밀도 지수가 이 3주간 동안에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네. 실제 환자 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에 5배 증가했다고 아까 데이터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1월 달에 나오는 현상이 올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매년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네. 올해는 아마 좀 숫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털 진드기라고 해서 모두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쯔쯔가무시증은 3급 법정 감염증인데요. 네. 이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지는 않습니다. 증상으로는 야외 활동한 이후에 진드기에 물려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고요. 두통, 근육통 등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네. 물린 부위에 가피, 즉 딱지가 앉으면서 여러 가지 발진들, 홍반 발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 물린 부위에는 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증상뿐만 아니라 소화기계, 위장관계 증상도 있어서 구역, 구토, 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또 좀 심할 경우에는 폐침이라든지 호흡곤란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열과 오한 두통, 복통 이런 거는 좀 감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증상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유액에 조금 취약합니까? 예, 특히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고령 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은 치명률이 한 0.1에서 0.3%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뇌수막염인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은 독시사이클이라는 항생제가 잘 듣는데 이것은 이 원인이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라는 세균은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잘 듣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내의 연구에 있어서 하나 좀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었던 것이 이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2019년에 을지대병원 심장내과 강기훈 교수팀의 연구로 2006년에서부터 2016년 사이에 쯔쯔가무시로 진단된 환자 23만 3,473명이 감염 후 심장질환 발생과 사망률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중 1%의 환자 2,402명에서 기존에 없던 심방세동이라는 건 정상적이 아닌 심장 박동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감염 후 3개월 내에 사망할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아직 이 병리 기전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는 항생제 투여와 함께 심전도 검사도 지속적으로 좀 해봐야 치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치명률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들이 사용될 수가 있고 이것은 아마 세계 최초의 연구긴 한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그 기전까지 밝혀진 것은 아닌데 이 논문은 클리니컬 카디올로지라는 잡지에 네. 발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병원을 빨리 방문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근데 모든 뭐 감기 증상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실제로 물린 자국이 있고 거기에 가피가 생기면서 감기 증상이 생기는 것인데 사실은 잠복기가 좀 일주일에서부터 한 3주간 사이로 깁니다. 보통은 네. 10일 전후에서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런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빨리 방문을 해서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면역 약화 환자나 고령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혈증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명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글쎄요, 이것이 진드기에 물릴 확률이라는 게 그다지 높지는 않아서 뭐 네. 전 국민을 예방 백신을 한다는 것은 뭐 가능하지는 않고요. 특히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아직까지도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뭐 치료는 잘 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좋고요. 네. 특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염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격리할 필요는 없고요. 물린 네. 자리가 있으면서 이런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의심이 된다면 빨리 처방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일상 속에서도 좀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털 진드기 매개로 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바깥 활동할 때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털진드기뿐만 아니라 네. 뭐 SFTS라든지 뭐 리케치아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감염증들이 있거든요. 네. 여름에는 모기지만 가을이나 뭐 지금 빈대는 감염증에 있어서 다른 어떤 질병을 감염한다는 보고는 없지만 진드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할 시에는 피부 노출을 최대한 네. 적게 할 수 있는 복장을 하여야 되고요. 네. 또 야외에서 앉을 때에는 돗자리를 사용해야 되고 안 입는 옷을 풀밭에서 놓는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귀가 후에는 즉시 다 털어서 세탁을 하고 세탁기에 고열로 뜨거운 물로 네. 세탁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자기 자신이 사활을 하면서 물린 자국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진드기나 뭐 여러 가지 매개체가 많기 때문에 기피제 등을 뿌리는 사례도 많거든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까요? 예, 기피제라는 것이 사실은 모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벌레 기피제가 100%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것이 지속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용하면서 계속 효과를 유지할수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노출된 피부에 노출된 부분들은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능 지속 시간을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빈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빈대 출몰 때문에 비상인데 빈대에 물렸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일단 증상이라기보다는 빈대에 물리면 가렵게 되겠죠. 네. 그런데 빈대 같은 경우에는 흡혈을 할 때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선상이라든지 또는 원통형으로 다양한 집중적으로 흡혈을 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려움증을 계속 긁어갖고 염증이 생기면서 2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냉찜질인 경우에 있어서도 가려움증을 상당히 완화시켜줄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계속 가렵고 견디기 어려울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스테로이드라든지 엔타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게 되면은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특이할 만한 점은 사실은 빈대라는 것은 물려서 괴로운 부분들은 있지만 어떤 감염증을 매개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시민분들이 빈대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뭐 보도를 보고 불안감에 떠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으로 봐서는 빈대를 박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뭐 네. 최근 3, 40년 동안 거의 나타나지 않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체 수를 줄이는 데 우리가 방역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어떤 개인이 한 집에서 없앤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또 강한 살충제를 사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예. 여러 가지 2차 독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뭐 그다지 권장되지는 않고요. 예.
방역 당국에서 이것들을 잘 조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늘어나지 않게끔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역 조치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